자, 79번, 이거 풀어봅시다. 78번? 78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78번. 자, 보겠습니다. cannot, 이건 뭐 이거 단순한 거죠, 여러분. cannot, could not help ing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to laught가 아니라 laughing이 되어 있습니다. laughing.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맞습니까? 그 help는 여러분 요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help를 잡고 나올 수 있는 건 to 동사 원형이나 목적어 to 동사 원형. 그때 to를 말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간혹가다 물어보시는데 이게 to가 생각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냐면 만약 to를 쓰게 되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to를 쓰게 되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to를 생략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네, 여러분, 뉘앙스 차이는 알 필요 없고요. 자, cannot help잖아요. 그죠? 이 cannot help 쓰면 이때는 뭐 된다? ing가 되는 거죠. ing. 그때 이 help랑 같은 표현이 뭐였냐면 avoid가 있습니다. 피하다. 여러분, 피한다는 건 내가 미래의 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위험을 내가 피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ing 쓰는 거죠. cannot help면 ing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9번 해볼게요. 그죠? 79번 별표 3개 할게요. 요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요건 크게, 필기를 좀 할 것 같은데, 형용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형용사를 완전히 좀 디테일하게 뜯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형용사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형용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얘가 혼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누구랑 쓰냐면, 비동사와 쓴다는 거예요. 다른 동사 주고도 안 돼요. 비동사와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쓰나? 명사와 쓰나? 비동사하고 명사 쓰는데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형용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아니면 명사가 나오고 예를 들어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보호 자리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가 명사고 여기가 뭐가 된다, 여러분?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래, 형용사는 누굴 꾸민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요 경우.
형용사 뒤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경우죠. 그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고, 얘도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죠. 됐습니까? 이 경우는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비동사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얘네들. 지금, 여기는 비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얘는 지금 비동사가 없죠. 그 비동사가 없는 거에 정확하게 말하면 생략되는 거예요. 무조건 비동사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생략된 건데, 영어에서 무조건입니다. 명사 뒤로 이렇게 형용사가 붙죠. 이건 형용사가 붙든, 이렇게 할게. 명사 뒤에 형용사가 붙든, 형용사 구가 붙든, 형용사 절이 붙든 간에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어떤 경우다, 여러분? 생략된 경우다. 생략된 경우. 알겠죠? 그래서 요거 원래 지금 이 글하고 상관없는 건데 형용사 지금 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예시를 들어보면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자, 그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 프로젝트인데 중요한 프로젝트죠. 누구한테? 나에게. 그러면 그것은, 그죠? 뭐 이렇게 소중하다. 그죠?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선생님, 그럼 형용사가 지금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어떻게 한다?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 비동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생략된 거라고, 무조건. 그래서 지금 형용사 생략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비동사는 정확하게 누구예요? 지금 was니까 과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쓴다고? 같이 was. 자, 그럼 동사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 생겼다? WH in 어떻게 한다? which가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which was important to me가 생략된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죠? 그럼 이걸 대놓고 쓰면 뭡니까, 여러분? 주격관계 대명사죠. 형용사 절이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요거 하나. 자, 그럼 쌤, 이게 형용사의 본질적 기능이고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를 뭘 보냐면, 분사 있죠,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한다? 동작성이 있는 어떻게 했나? 있는 형용사예요. 일반적 형용사는 착한 이런 거잖아요. 귀여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동작성이 있는 형용사는 뭐야? 자는, 깨진. 이렇게 동작성이 있는 형용사. 즉,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 이 규칙에 똑같이 적용을 받죠. 맞습니까? 세 번째가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 또는 댐댐이를 내는 형용사가 있고요. 사람의 성격, 성향, 성질, 성향, 댐댐을 나타내지 않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질, 성향, 성격, 댐댐이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의미상주어를 O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고요. 사람의 성질, 성향, 댐댐이를 나타내지 않는 형용사는 포 플러스 목적격으로 씁니다. 그죠? 그리고 뒤로 to 동사 원형이 와요. to 동사 원형 뭐라고? to 동사 이렇게 옵니다. 그죠? 이걸 정리할게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죠? 사람의 성격성 댐댐을 나타내는 형사는 O 플러스 목적격 쓰고, 나타내지 않는 형사는 포 플러스 목적격 쓰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 네.
사람의 성격, 성질, 됨됨이를 나타내지 않는 형용사 중에, 이거 중에 어렵다 또는 쉽다 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다시 여기 지금 칸이 적어서 안 썼는데, 사람의 성격, 성질, 성향, 됨됨이를 나타내건 나타내지 않건 5 플러스 목적격, 4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 쓰죠. 이 투부정사 대신에 투부정사 or 뭘 쓰냐면 대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절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중에 누구라고? 사람의 성격, 성향, 성질, 됨됨이를 나타내는 형용사 있어요. 자, 다시 사람의 성질, 성향, 사람의 성격, 성질, 됨됨이를 나타내지 않는 형용사 중에 뭐가 있어요? 그거 중에 누가 있다고요? 어렵다, 쉽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거 일본식 한자 표기로 난이 형용사를 말 써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까는 뭐 썼어요? 5 플러스 목적격 다음에, 4 플러스 목적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거나 대절을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투동사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했나? 투동사원형은 쓸 수 있는데, 대절은 쓸 수 없어요. 왜 그래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t is, it 또는 be 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형용사, 어렵다 쉽다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 쓰라고? 투동사 원형을 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설명할게요. 자, 생각해봐요. 투부정사의 투는, 쌤 뭐였어요? 이 투부정사의 투는 조동사 will이에요. will이라는 건 미래죠.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확정적 개념에 속해요? 불확정적 개념에 속해요? 미래라는 건 불확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절, 그 다음에 대절은요, 확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언어잖아요. 어렵다, 쉽다의 기준은 확정적 개념이에요? 불확정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불확정적 개념이에요. 왜 불확정적 개념이냐? 봐보세요. 나한테 수학은 졸라 어려워요. 누구에겐 수학이 되게 쉽죠? 이게 일반적인 건데, 보세요. 어떤 애들은 나는 수학은, 간혹가다 이런 애 있어요. 수학은 너무 쉬운데, 뭐 예를 들어 역사나 사회가 너무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막 비웃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다? 진짜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무언가 확정적일 수 있어요. 그 사람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럼 확정적 개념이에요? 불확정적 개념이에요? 불확정적 개념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라고? 투부정사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책의 예문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it is 다음에 없어요. is 썼어요. 틀렸죠, 바로. is라는 건 뭐예요? 쉽다잖아요. 그 어렵다 쉽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를 설득하는 건 되게 쉬운 거야. 그거 어떻게 한다? 너의 경우에 그렇지만 내 경우에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대절 쓸 수 있다, 없다? it is 대절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어떻게 고쳐야 되죠? 자, 보세요. 이거 바꾸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 서술형에도 잘 나오고, 자, 보세요. it is easy 쓰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봐요. 여기다가 of 써야 될까요? for를 써야 될까요? 뭘 써야 될까요? 그죠? 여기서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면 is. 그죠?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으면 is 쓰는 건데, 누구예요? 이거는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를 사람한테 대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is를 사람한테 대놓고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남자 쉬워. 그 여자 쉬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말이 안 되면 걔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써야 돼요? 4 플러스 목적격. 5 플러스 목적격 쓰면 안 돼요. 4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투동사원. 그리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투동사원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씁니까? for us. 이제 그럼 쓰면 어떻게 한다? it is easy for us to 쓰고 난 다음 우리가 여기서 대절 이하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convince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정리하세요.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말할게요.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인가?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법사항이에요, 이거.
됐죠, 여러분? 이거 되게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형용사 한번 처음부터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형용사 뭘로 배우시냐면, 형용사를 이렇게도 안 배우세요. 혼자서 쓸 수 없다. 이것도 안 배우세요. 그냥 명사, 수식, 보호 역할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배우면 형용사를 모르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80번 풀어봅시다. 자, 80번 보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오퍼를 주었습니다. 자, 투이션이죠. 그래서 투이션은 보통 수업료죠. 수업료를 프리해 주었습니다. 9개월간이죠. 브릿지 이어를 썼습니다. 그죠? 자, 이니치 동그라미 치고, 이니치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뒤에가 어떤 문장? 완벽한 구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렉트는 다 돼요. 여러분, 일렉트는 동그라미 칠게요. 일렉트는 다 돼요. 이거. 일렉트는 뒤에 바로 투부정사 와도 되고요. 목적어 투부정사 와도 되고요. 그죠? 다 됩니다. 그죠? 딱히 틀린 게 없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 81번 해볼게요. 그죠? 자, 81번 잠깐 볼게요. 81번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오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베이라는 단어를 보기 전에 타동사죠. 여러분, 타동사 뒤에는 누가 나와요? 원칙만 얘기할게요. 타동사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동사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베이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목적어 먼저 우선 나와야 돼요. 1번. 1번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이 막장에 목적어 없다. 그럼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그냥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저 to를 지우면 되죠, 그냥. 여기서 뭐라고? 81번에 you should obey to yours method fair lunch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o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당신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왜 잘 들으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모님이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지랄합니다. 그죠? 그럼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왜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준에, 누구 기준에? 여러분 기준에 그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준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대충 이렇게 말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기준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이때까지 살아온 궤적에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 모습이죠.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한다?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야, 친구랑 놀지 말고 공부를 좀 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1등급이고 2등급 초반이면 그런 말 안 해요, 부모님들이.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때까지 네가 살아.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뭘 확립하냐면 기준이란 걸 만들어버려요. 누구 기준? 그냥 부모님의 그냥 기준,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 아집일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지금 이게 망한 테크가 보이거든요. 근데도 이 순간의 뭐다? 쾌락을 위해서. 이때 쾌락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냥 밥 먹는 거, 그 순간 노는 거, 그 순간 자는 거. 그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어떻게 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한다? 뚫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싸우는 거죠, 결국엔. 그죠? 그럼 여러분, 인생이 망하고요. 인성이 망하고요. 인상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인생, 인성, 인상. 이게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뭐냐면, 나중에, 이 선생님이 교육 쪽에 오래 있었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이럽니다. 언제? 그때 19, 20대까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한 23, 4 때잖아요, 그죠? 엄마, 나 어떻게 이럽니다. 어떻게, 뭐 어떻게, 잣된 거죠. 집에 졸라 돈이 많거나, 가업 승계 하시거나,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저로 일했으면 요즘 얼마 올랐죠? 오른다고 하는데, 1,400원인가? 그죠? 1,450원인가? 그거 받고 어떻게 한다? 그냥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티 안 나요. 여러분, 티 안 나요. 지금 티 안 나요. 언제 티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9, 30. 그때 되면 친구들은 확 티가 나요. 그래서 잘 나가고 한 친구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하고 못 만나요. 진짜 못 만나요. 만나도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29, 30이니까. 별로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이번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SK 하이닉스 아시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 647명이, 뭐야? 이번에 올해 뭐죠, 여러분?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이 중에 총 몇 명? 643명이 뭐냐면, 공과예요. 공대예요, 공대. 문과 4명, 문과 4명. 그죠? 네, 여러분, 나중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말 하지 마냐면, 나 어떻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혼자 일해야죠. 뭐. 알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잘 들어. 이게 똑같을 건데, 이게 똑같은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가지고 총 6년이죠. 6년 동안 해서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끄적끄적 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한다? 그대로 어떻게 한다?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0살이잖아요. 예를 들어 20살. 20살인데 여러분이 원하는 스펙이에요. 원하는 스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학력이 뭐가 필요했으면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면 지방 잡대를 뽑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공대 나온 애를 뽑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월급을 주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끌어올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6년 걸립니다. 6년 걸립니다. 여기서 못하면 여기서 6년 걸립니다. 26이면 괜찮을 것 같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있다가 일로 넘어오면 갑자기 여러분 확 하고 변해요. 확 하고 변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남자애들 군대 갔다 오면 조금 나아지거든요. 근데 확 하고 변해요. 여러분 19살하고 20살을 누가 결정해요? 이거는 국어에서 배우는 거 자의적 기준인 거 아세요? 이거 자의적 기준? 여러분 12월 31일 있지만 12월 32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1월 31일까지 어떻게 해? 그냥 사회적 기준으로 맞춰놓은 나이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경찰 오래 가르쳤잖아요. 하나 예를 들게요.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해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왔는데 이렇게 할게요. 근데 재수만 갈게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를 들어 5등급이에요. 5, 6등급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정도 했어요. 그죠? 근데 재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25살에 여자애가 진짜 찾아오거든요. 경찰 준비한다고 찾아와요. 여경 준비한다고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간절하대요. 너무너무 간절하대요. 그래서 1년 만에 합격을 하고 싶대요. 1년 만에. 이게 내 안티로 돌았었거든요. 1년 만에 합격하고 싶대요. 내가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여경 경쟁률이 지금도 세거든요. 여경 경쟁률은. 그때 당시 여경 경쟁 어땠냐면요, 여러분.
남자 3,000명 뽑을 때 여자 300명 뽑아요. 남자 3,000명 뽑을 때 여자 300명 뽑거든요. 여경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서울하고 경기, 남부, 북부, 강원도, 춘천, 경상도, 뭐 부산, 울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전국 팔도로 나누면 서울에 고작 한 30명밖에 못 뽑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경 수험생이 얼마냐면 15,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기본 경쟁률 50대 1이 뭐야? 한 70대 정도. 70대. 평균경 70대 1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완전 개쳐 놀다가 갑자기 제복에 꼽혔는지 혹은 친구가 뻔하죠. 제복에 꼽혔거나 친구가 여경을 합격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 그걸 그 친구도 존나 친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와서 나한테 상담을 받는데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경 수험생 합격자 수기에 내가 많으니까 실제입니다. 네이버가 많거든요. 많은 거 딱 보니까 된다는 거죠. 부랴부랴 선생님 핸드폰 번호 오픈했으니까 노량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죠? 깜짝 놀라서 아침 9시 딱 수업 끝나고 오는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약도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라고 하는데 다음에 시간에 왔는데 자기 너무 간절하대요.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1년만 합격해야 돼. 왜? 그러니까 집안 형편도 그렇고 자기 1년만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물어보고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라고 넘어갔는데 왜요,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이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중학교 워드마스터 실력편을 뭡니까? 그럼 내가 다음 테스트를 줬거든요. 20개 풀어보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 중학교 실력편을요, 10개를 맞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래도 의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지랄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지랄합니다. 됩니까? 의지하고 열심히란 말에 너를 포장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내가 3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박차고 나왔어요. 박차고 나갔다고. 갔다 갔다고. 나와가지고, 진짜, 그 다음날이니까 바로 인터넷에 커뮤니티 글을 올랐더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 상담을 좀 불성실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불성실한 말에 완전 빡 돌아가지고,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회사한테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알려준 거지. 여기가 무슨 중고등학교 애들 하는 거야. 힐링을 팔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 있잖아. 나중에 3년 있다가 내 수업 다시 들어왔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4년 만에 합격했어요. 그럼 4년 걸렸죠. 그럼 중학교 어떻게 한다? 고등학교 3년 빡세게 하고 어떻게 한다? 1년 더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경이 된 거예요. 이건 천만 단위, 1,000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거 1년 만에 합격한 친구 있어요. 1년 만에 합격한 친구 있거든요. 이 친구 스펙이 어떻게 되냐 딱 물어보니까 자기 부산대학교 법학과 나왔대요. 1년 만에 딱 듣자마자 1년 만에 됩니다. 그랬어요. 1년 만에 되겠네요. 그랬죠. 근데 부산대 법대정 나오는데 순경 여경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애들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졸라 겸손해요. 그래도 일단 여경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승진 노리거든요. 그죠? 이 태도하고 그러니까 다르죠?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자식에 대한 쌤은 솔직히 말해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크게 기대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계속 뭐 수학 시키고 하는데 저는 크게 기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 차리잖아요. 정신 차린다고 말하잖아.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정신 차린 건데 애 입장에서 좀 세게 할게요. 잣된 거예요. 상황이 지금. 알겠어요? 나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밀어줄 수 있죠. 부모님이면. 맞습니까? 그때를 부모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가 아니었을 때.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중학교 때 3년 쳐놀고 고등학교 3년 쳐놓은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나? 공부보다는 어떻게 다른 것에 그냥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최종적으로 사회에 나오실 때는 사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했나? 나 어떻게 이 상태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 29에 최종 사회에 나올 수도 있고 24세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수하면 나쁜 거예요. 우수해서 좋은 대학교 졸업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열심히 산 거예요. 이민호 같은 친구들 보세요. 그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 29에 졸업했죠. 대한민국 사회는 29에 졸업한 걸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29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쳐놓은 걸 뭐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게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는 가르칠 수 있는데 태도는 못 고쳐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뭡니까? 생활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난 저것까지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중에 선생님 계획 플랫폼 안에 있는 친구들 중에 상위권 대학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이상이잖아요. 중경외시 라인으로 가려면 저걸 잡아야 돼요. 저걸 못 잡으면 중경외시 라인으로 못 가요. 왜 그러면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학교 동기들 중에 중경외시 라인 이상으로 가는 애들 보면 저 태도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우리 학원 주변 선생님들 뭐라는지 아세요?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요. 이 태도를 가지고. 그죠? 근데 태도가 안 되면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안 하는데, 제가 노량진에서 아침에 7시 20분에 수업했어요. 7시 20분에 수업해서 8시 30분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이거 아침 7시 20분에 이걸 몇 년간 했냐면, 선생님 8년을 했어요. 8년을. 8년을 하면서 있잖아요. 아침 7시 10분에 노량진에 오려면 우리 집 기준으로 지하철로 1시간 걸려요. 1시간이죠. 그럼 난 몇 시에 일어나야 돼? 6시 20분에 일어나면 안 되죠?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최소한 5시 4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죠? 씻고 뭐 하고 오면 여기 한 7시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죠? 수업 간단하게 보고 20분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 한 800명 학생이 앉아있어요. 내가 빠지면 800명 학생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 뭡니까? 카메라 2대가 돌아가요. 여기 PD님이 2개서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선생님 뭐냐면, 이게 선생님 고장님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고장님이라고 치고 하품 모의고사 아침에 하품 모의고사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선생님이 얼마나 8년을 했어요. 8년. 8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성실하대요. 아니요, 선생님 진짜 게으르거든요. 선생님 집안에 가잖아.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게을러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바 가서 되게 열심히 하시죠. 그죠? 여러분, 지금 알바하는 것처럼 공부해보세요. 공부 되게 잘할걸요? 근데 알바 가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한다? 그냥 공부인 것 뿐인 거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잠을 못 자요. 지각할까봐. 그래서 새벽 3시 반, 4시에 깨요. 지금도 깨요. 병이죠. 못 고쳐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고쳐보세요. 그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있잖아요. 제 경험칙상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한 명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이 말 듣고, 내가 조금씩 바꿔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나머지 어떻게 한다? 그냥 캥거루족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캥거루족이 뭐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한다? 캥거루 있죠. 여기. 캥거루 앞에 앞주머니 있잖아요. 그죠? 거기 폭 박혀가지고 어떻게 한다? 대가리만 쳐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서우면 딱 다시 들어가잖아요. 부모님 평생 살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있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거든요. 제가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은 게 하면 최소한 200억 정도. 알겠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82번 별표 3개 할게요. 그죠? 자, 82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나돈니가 있죠, 여러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나돈니 A but also B죠. 자, 그럼 여기서 A가 B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봐. 여기는 원래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여기가 주어 동사, 여기 주어 동사 와야 돼요. 잘 들어. 와야 되는데, 여기가, 앞에 나돈니가 부정표시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동사 주어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거 has 쓰고 the number. 그게 쓴 거 맞습니다. 82번은 맞는 문장. 근데 여기서 80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도치가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나돈니니까 여기 한 번 더 강조했으니까 버덜소 이 안에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문장 보게 되면 not only 나왔잖아요. 이게 좀 고난도 문장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고난도 문장인데 이렇게 나오고 버덜소 쓰고 난 다음에 원래는 앞에 한 번만 강조하면 되지 두 번 강조할 필요 없어요. 두 번 강조할 필요 있다 없다?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lso 생략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주어동 쓰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왔냐면 얘가 나와요. so. 이렇게 so가 나오면 앞에 내용에 대한 뭐라고? 강한 동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뒤집어 준 거예요. 만약에 so가 없으면요. 위에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밑에 케이스는,
그냥 요거는 이제 편입생들 정도만 하시면 되고, 현역생들은 여기 위에 것만 하세요. 위에 것만. 현역생들은 위에 것만 하세요. 위에 것만. 요거는 미리 말씀드려요. 요거는 그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 애들 편입 시험 나옵니다. 밑에 건. 그러니까 현역생들은 위에 것만. 그죠? 그리고, 위에 것만 하세요. 현역생들은 위에 것만 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3번 요거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죠? 자, with the view, 여기, 이게 83번 별표 체크할게요. 이거 상당히 난이도 없습니다. with the,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부사인데, 뭐뭐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이거든요. with the view to ing입니다. 이때 to가 전사 to입니다.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with the view to ing입니다. with the view to ing. 그래서 to study가 아니라 to studying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4번인데요. 여러분 풀어봅시다. 84번. 자, 보겠습니다. 84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기서 without이긴 한데요. 여기서 보통 이제 부정어 나오고, 그죠? so much as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여기 부정어로 누굴 쓰냐고 without 쓴 거예요. without 쓴 거고, 여기는 이 so much as 있잖아요. 이 so much as가 뭐랑 똑같냐면, even과 똑같아요. even은 부사죠. 뭐뭐조차도라는 표현이거든요. so much as가, 부정어 so much에서 so much as가 뭐뭐조차도라는. 그러니까 지금 부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로 지워버릴 수 있죠. 생략 가능하죠. 그러니까 without 다음에 누구 써야 돼요? ing. 그래서 ing. 그러니까 여기서 saying이 되는 거죠. 참아. 그 세기만 죽어주세요. 아니 여기 치가 너무 안 좋아요. 민폐래. 자, 그래서 84번에는 saying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85번 풀어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85번에 보면, 여기, 이게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앞에 선행사가 장소가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선행사의 명사가 장소가 나오면 무조건 where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볼게요. 이거는 where로 쓸 수도 있고요. where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위치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결정하죠? 장소니까 where이다. 아니에요. 뒷문장이 내가 완벽하면 그 where 쓰면 돼요. 뒷문장 확인하셔야 돼요. 뒷문장이 어떻게 한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당연히 여기선 어떻게 한다? where이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이 위치로 바꿔줄 수도 있죠. 이렇게요. 자, 근데 뒤에 보면 무슨 태요? The poet was born. 수동태죠. 여러분,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다시, 수동태는 무슨 문장이라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야 되죠. where하고 which, 그죠? 장소니까 무조건 where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 네, 86번 해보세요. 그죠? 자, 86번에 보면, 이거 정리 좀 할게요. 86번에 여기 벗을 정리 좀 할게요. 그죠? 자, 보세요. 벗에 여러 가지 쓰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벗에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벗을 판단할 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맞습니까? 그럼 기준에서 조금 틀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벗을 처음에 기준이 되는 벗이 뭐냐면, 이거 선생님 막 정한 거예요. 기준에 되는 벗이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거 있죠? 소위 말해 등위 접속사의 벗 있잖아요. 그냥 접속사 벗 있잖아요. 접속사 벗. 정확하게 말해 등위 접속사 벗 있잖아요. 등위 접속사. 그죠? 이럴 때 벗, 등위 접속사 벗이잖아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게 기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벗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렇게. 이게 기준점 벗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한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처음엔 접속사의 벗입니다. 접속사의 벗.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뭐가 있냐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유사 또는 의사,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36년밖에 지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하여튼 영어 교육이 들어오면서 망했죠. 맞습니까? 그냥 이런 말 쓰지 말까? 그냥 유사관계대명사, 의사관계대명사 같은 말인데, 관계대명사를 비슷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자, 보세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부정어 나와요. 부정어 나오고 벗이 나오는데 뒤에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처럼 불안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뭘로 잡으라고요? 기준점이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면 어떻게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의 뭡니까? 그냥 이 등위접사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완벽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불완전하잖아요. 버디아가 불완전하네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벗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부정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번 요건하고 2번에 뭐라고? 이 불완전한 요건이 챙겨지면 이때 뭐라고? 벗이 뭐로 쓰였다? 유사, 의사 이거 쓰지 말고 관계대명사 쓰였다고. 뭐로 쓰였다고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관계대명사.
여기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전치사의 벗이에요. 아, 그냥 벗이 뭘로 쓰였다고? 전치사로 쓰였다고. 해석은 뭐뭐를 제외하고.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구분하기 쉽죠? day인데, but, were,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위에 두 개 벗은 최소한 무슨 역할은 해요? 최소한 접속사 역할은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전치사의 벗은요, 동사가 형태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뒤에 뭐야? 지금 목적격을 썼다는 건, 이렇게요. 내가 목적격을 썼다는 건 이때 벗이 뭐라는 거야? 아, 접속사도 아니고 뒤에 목적격이 왔으니까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맞습니까? 전치사. 네 번째 벗. 네 번째 벗은 뭐냐면, 부사의 벗입니다. 이건 시험도 잘 안 나오죠. 해석상 그렇다는 거죠. 해볼게요. She is but 쓰고 난 다음에 but a child. 이때 부사의 벗인데 이때는 only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영어에 나오는 벗은 총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이 문장은 이겁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켜나 보세요. 충족시켜줘요, 지금. 보세요. no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but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요 2번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어 but은 뭐라고 하냐면, that, not과 같습니다. 부정어 but은 뭐라고? 이때 불완전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있잖아요. 부정어 but이 여기서 not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부정어 but인데 뒤에 not이 있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not을 빼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87번 그 밑에 풀어봅시다. 자, 같이 볼게요. 요 still이라는 단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still의 쓰임은 이렇게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농구 선수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예를 드는 거야. 농구 선수가 뭐 하는 거야? 시제를 뺄게요. 스틸 했죠? 뭘 스틸 했어요? 농구 공을 스틸하죠. 스틸은 보통 직접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한다? 농구 공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be stolen이 되는 거죠. stolen by 농구 선수죠.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스틸이 능동태일 때는요, 스틸이 능동태죠. 위에는 사람이 주어요. 알겠죠? 스틸이 능동태일 때는 사람이 주어고, 스틸이 수동태가 되면 사물,
사물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틀렸죠. 자, ever since 말도 안 되죠. my bike잖아요. 그죠? ever since my bike나 쓰면 store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still이 능동태일 때는 주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지금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my bike니까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쓰냐면 여기를 was, 이거 완전 고쳐야 되겠네요. was stolen으로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요건 조심하세요. 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still을 외우기 쉽죠? 맞습니까? still을 외우기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I put on 내가 듣기에는 invaluables. invaluable 뭐예요? 이거 귀중한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 귀중한 거예요. 귀중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의 GPS를 보니까 트래킹 했습니다. 그죠? 부착했습니다. 그죠? 그 GPS인데, 여기는 그러면 taking device까지 뭐예요? 앞에 있는 GPS 설명해주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device는 아무리 째려봐도 사물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who가 아니라 which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8번 보세요. 자, 88번은 맞는 문장인데, 이건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요거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좀 달라지는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as를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제가, 이렇게 쓰면, 이 as는 긍정문하고 부정문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so as라고 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긍정문하고 부정문 중에 부정문에만 쓰습니다. 긍정문을 못 씁니다. 부정어, so as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부정어, as as도 가능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부정어 so as, 그죠? 부정어 so as 표현하고 부정어 as as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죠?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거 최상급 표현. 그래서 there is no love so 나왔죠. 괜찮죠? 부정어 그다음에 so as 쓴 거 괜찮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89번 해봅시다. 자, 89번은 이거 정리 좀 할게요. however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however 다 알고 계신데, 정리 좀 할게요, however. 세 가지 라인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커마 기준입니다. 커마가 한 개, however, 커마가 하나 더. 이럴 때는 주어 동사가 오죠. 자, 이때 however를 뭐라고 하냐면, however는 뭐가 되냐면, 커마가 두 개잖아요. 두 개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하지만 그러나 맞죠? 하지만 그러는데 얘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부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however이 나와요. however이 나오고 이제 접속쓰는 경우인데, 자, 형용사 부사가 현재 있는 경우입니다. 형용사 부사가 어떻게 한다? 있는 경우.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만약에 이 형식이면 형용사, 이 형식 이외 동사면, 이외면 어떻게 한다? 부사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쭉 가서 뭐 일단 커마가 하나 딱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쟁점사항 하나 발생할게요. 어떤 쟁점사항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주의, however 쓰고 난 다음에, however 쓰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주어, 동사 나오고 뒤로 형용사 부사가 튀어나오죠. 이런 경우. 이러면 틀려요. 이러면 안 돼요. 형용사 부사 앞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however 조심하세요.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형용사 부사 뒤에 있으면 틀린다고. 이거 앞으로 당겨야 된다고. 이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형용사 할지라도,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틀린 거 보이세요? 89번 틀렸죠? 어디 위치가 틀린 거야? 한글 위치가 잘못된 거죠. 아무리 네가 배고플지라도 어떻게 한다? 천천히 먹어라. 넌 당연히 천천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필기 다 되셨으면 90번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8월 8일은. 그죠? 자, 90번 볼게요. 여러분 90번에서 이거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혹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한 친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이게 이게 약간 페이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걸 본 거예요. C를 본 거죠. C는 두 가지가 있죠. 3형식과 5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3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를 봤다라는 뜻이고, 5형식으로 쓰이면 어떻게 한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로서 동사 원형이나 ing나 pp, 소위 말해서 지각동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해석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녀의 주치의를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 이건 3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5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5형식과 3형식 해석상 차이가 뭡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녀가 is singing. 만약에 이거 제가 5형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한번. 자, 여기는 주치의죠. 주치의가, 예를 들어, 진찰받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주치의가 진찰받는 것. 진찰받는 것을 봤다라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지각동사의 5형식은요. 국어에서 말하는 약간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목적어가 동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즉 목적어가 원래 목적격 보호잖아요. 이게 원래 주어 동사 관계거든요. 원래 주어 동사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3형식은 주체가 누가 되냐면 주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5형식은 주체가 누가 되냐면 거의 목적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올바른 문장. 이때 여러분께서 이제 맹목적으로 이거 to 동사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3형식이라는 거예요. 3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1번 해보겠습니다. 90번 조금 어렵나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은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90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게 만약에 제가 선생님 밑줄을 지워서 여러분한테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문장 맨 앞에 이거 팁 한 드릴게요. 문장 맨 앞에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히든이라고 나왔어요. 히든이라고 말하는 건 PP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할게요. 일단 ing만 넣고 볼게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ing가 나오죠. 그 뭘 고민하고 있으니 쭉 가서 커마가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커마가 없다. 그럼 뭐야? 동명사 구죠. 동명사 구고 뭐로 가냐면 얘가 수일치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커마가 있다. 커마가 있으면 두 가지 라인으로 가는 거야. 이게 두 가지 라인. 자, 두 가지 라인. 처음에는 뭐냐? 분사 구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 잠깐만. 이거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이거 조금 더 갈게요. 두 가지로 가야 돼요. 두 가지. 커마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커마가 하나가 온다. 하나짜리여야 돼요. 두 개짜리 말고. 이제 정리할게요. 이러면 뭐냐면 분사, 즉 형용사죠. 어떻게 한다? 자, 즉 보어의 도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치는 다 뭘로, 영어에서 도치는 다 뭘로 귀결되냐면 수일치로 귀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커머가 있으면 이제 뭐라 분사구문으로 가는 거고. 오케이? 분사구문으로 가는 겁니다. 빈 PPA 이렇게 했을 때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ing나 이렇게 빙 PP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카마가 있는 따져보라고. 빙은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럼 PP잖아요. 그럼 여기서 히든이야, 얘들아. 히든. 요거죠. 카마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라고. 뒤에 카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마가 없죠? 맞아요? 카마가 없으면 뭐라고요, 여러분? 카마가 없으면 뭐라고? 분사, 즉 형용사, 즉 보어의 도치죠. 그럼 뭐다? 그냥 수일치라고. 알겠니?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묶어봐요. From the audience, 그 다음에 especially 빼버리고, 그 다음에 from musical, 어떻게 하냐, 나비스까지 묶어봐요. 이거 다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죠. 그러니까 hidden 나오고, 전사 플러스 명사 나오고, hidden 나오고, 전사 플러스 명사 나오고, 중간에 li, 그 다음에 또 from 나오고, 전사 플러스 명사 나왔죠. 여기 봐. 나왔지? 그러면 누가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동사가 나왔다. 동사가 is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맞냐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됐다고? 도치가 됐다고. 이해돼? 도치가 됐다고. 왜? 제가 나왔으니까 보호가 문장이라. 그럼 여기서 지금 수일치가 맞냐는 거야. 주어가 누구야? 여기 정확하게 말하는 주어가 누구니, 얘들아? The conductor's abilities죠. abilities죠. 복수죠. 복수니까 누구 써야 돼? R이 된다. 알겠죠? 보호의 도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그 보호 도치 왜 발생합니까? 여러분, 도치 너무 쉽잖아요. 자, 선생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자, 지금 현재 큰 문장이 뭐냐면,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더, 쓰고 난 다음에, conductors의 abilities 쓰고, 어떻게 쓴 거냐면, 예를 들어, are, 여기서는 지금 이제, are hidden이죠.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괜찮아요? 지휘자의 능력들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거 문장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굴 강조하고 싶은가? hidden을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문장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형식 문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쌤이 뭐랬어요? hidden이라고 했어요. 이거 과거 분사 형용사죠. 과거 분사 아까 뭐랬어요? 쌤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형용사는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누구랑 써야 돼요?
비동사랑 써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서로 뭐라고? 서로 짝꿍이라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굴 강조하고 싶어서? 히든을 강조하고 싶어서 히든을 앞으로 보내. 알겠니? 보내는데, 보내면 얘도 따라 나와야 돼, 안 따라 나와야 돼? 따라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쓴가? 히든을 먼저 쓰고, 히든을 쓰고, 어떻게 한다? 그 사이에,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뭔가 부사구 나오고, 원래는 R이 따라 나와야 되잖아. 맞습니까? 왜? ability 즈니까. 그지? 근데 여기다 is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지? 이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스위치라고. 이해돼?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스위치 다 이해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